쉽고 알찬 뉴스 패키지 지금 바로 배달합니다. 직송 뉴스. 뉴스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직송 뉴스의 노과장 노민주 리포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신나게 첫 번째 뉴스부터 말 잘하겠습니다. 우리 빨리 가야 돼요.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뉴스 얼마 전 직송 뉴스에서 하동군 100원 버스를 소개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네네. 경남 지역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 논의가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경남도와 18개 시군 단체장이 지난 22일 경남도 시장 군수 정책회의를 열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이동권 보장과 생활비 경감에 협력하기로 하면서 가장 먼저 이 대중교통비 무료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운전을 못하거나 운전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 어르신들에게 교통약자라고 우리가 부르곤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런 논의가 있다 보니까 좀 모처럼 흐뭇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반가운 소식입니다. 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이미 이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전 시군에 확대를 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 겁니다. 경남 지역 몇몇 시군은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에는 조금 더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거제시 같은 경우 이달부터 6세에서 18세 아동 청소년과 70세 이상 노인 대상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를 시행하고 있고요. 또 김해시 같은 경우는 지난 5월부터 12세 이하 어린이는 시내버스와 경전철 같은 대중교통 요금을 내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동군은 이 청소년에 적용했던 100원 버스를 이달부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바꿨고요. 또 함안군도 이달부터 6세에서 18세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100원 행복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 창원도 움직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는 내년 1월부터 75세 이상 노인 시내버스 무료 이용 횟수를 월 8회에서 전면 무료로 확대할 방침인데요. 이 외에도 진주시, 또 의령군, 함양군, 산청군 이르면 내년부터 버스 요금을 할인 또는 무료화하고자 관련 감정 평가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비가 많이 내리거나 아니면 또 너무 뜨겁거나 날씨가 참 오락가락 변수가 많아서 교통약자들에 대한 우려는 저희가 좀 분명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대중교통 요금 부담이라도 일단 한층 덜 수 있겠다라는 이런 좀 기대감이 생기니까 마음이 놓이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노인들, 어르신들 생각해 보면은 고령 운전자 면허를 반납해야 된다 이런 관련 뉴스가 나왔을 때도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노인분들이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아무래도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보다는 그런데 우리 지역 특히 비수도권 왔을 때 창원은 그나마 큰 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원만 하더라도 버스 노선, 배차 시간 이런 게 자차 이용률을 좀 낮추기에는 분명 좀 한계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더군다나 이 군단위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불편이 훨씬 더 크거든요. 더하겠죠. 그래서 이 경남에서는 하동군이 버스 노선이 없는 지역민을 위한 100원 택시를 또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행복 택시라고 불리는데요. 농어촌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마을 가운데 버스 승강장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마을에 사는 주민들이 읍면 소재지나 병원, 시장 등을 방문할 때 단 100원만 내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 운임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행복택시는 지난 2015년 1월 28개 마을로 시작해서 2024년 현재 이 70개 마을로 확대 운영했고요. 지난해에는 55,140명이 주민들이 행복택시를 통해서 행복하게 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100원 버스, 100원 택시 참 행복하게 이동권 보장 측면에서요. 아무래도 좀 부실한 대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반들이 마련된다면은 지역균형 발전 기초도 분명 구축이 돼갈 것이고 우리가 또 강조하는 지역 소생에도 당연히 도움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지는 만큼 그만큼 또 환경 오염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럼요. 그리고 교통 정체도 역시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뉴스바다 지역 소생연구소도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자, 다음 소식은 노과장께서 직접 발로 뛴 소식입니다.
이제 학생들 방학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예. 또 직장인들 대부분 이맘때 휴가철입니다. 특히 집에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분들은요. 이맘때 아이들하고 어딜 가야 되나 그 고민 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노과장이 이번 여름 휴가 보낼 수 있는 곳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 더위를 공연 예술로 잊어보시는 건 어떨까 추천을 드릴 텐데요. 지금 경남에서는 연극을 테마로 한 3개의 축제가 있습니다. 앞서 12일부터 21일까지는 통역연극예술축제 2024를 개최했었고요. 또 다가오는 26일부터는 제34회 거창국제연극제가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8월 9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또 하나의 연극축제가 있습니다. 바로 밀양시에서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 제24회 밀양공연예술축제입니다. 예. 우리 지역에서 이제 여름 축제라고 하니까 물과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먹거리와 관련이 있거나 할 줄 알았는데 우리 지역에 꽤나 이 공연 예술 연극축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과장께서 직접 발로 뛴 곳은 밀양이고. 맞습니다. 제가 밀양시로 다녀와 봤는데요. 밀양공연예술축제는 지난 23일 사전 공연을 시작으로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바로 오늘 잠시 후 7시 30분부터는 개막식을 진행하는데요. 이 축제는 8월 4일 총 12일 동안 이어지고요. 예. 밀양공연예술축제의 올해의 슬로건은 예술이 일상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 축제 주 무대는 종합예술문화공간인 밀양 아리나에서고요. 극단 실험극장의 에쿠우스를 개막작으로 오케스트라 공연, 또 뮤지컬, 어린이 극단, 또 DJ 파티 등 모든 세대가 즐기는 공연을 바로 밀양공연예술축제에서 한자리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한낮에 무더위가 식어가는 이 초저녁쯤에는 밀양 아리나 성벽극장 야외 무대 굉장히 근사하더라고요. 예, 예. 이곳에서 즐기는 연극 공연은 정말 인기가 아주 높습니다. 밀양공연예술축제의 특징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번 축제 마련과 또 프로그램의 이 추천자, 기대자까지 물어봤습니다. 이상현 밀양문화관광재단 축제 운영 팀장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밀양공연예술축제는 여름에 하는 공연예술축제 중에 거의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슬로건으로 연극이 일상이 되는 순간이라고 해서 일상이 연극이 되는 그런 마법 같은 공간으로 저희가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특히 저희 기대작 중에는 개막작으로 연극 에쿠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피터 셰퍼의 작품인데 한번 보고 또 보고 싶은 작품이기 때문에 사실 연극을 또 선호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연극에서 파생된 뮤지컬, 쇼그맨 같은 쇼 이런 것들도 조금 일부 가미가 돼 있는데 그리고 특히나 EDM 물란장 페스티벌이라고 저희가 성벽극장의 공연이 끝나고 나면 그렇게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운데 물도 좀 맞고 좀 재밌게 춤도 추고 놀다 가실 수 있는 그런 자리니까 가볍게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축제는 총 79개의 연극과 행사가 펼쳐집니다. 연극만으로는 총 36개 팀이 참여를 했고요. 45번의 극이 오릅니다. 팀당 한 1, 2회가량 공연을 하고요. 밀양 지역에서도 3개의 팀이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서울대학로 연극 초청작을 포함해서 전국 대학교의 극단 공연 등 국내외 우수 작품을 만날 수 있고요. 예. 또 연극 아트마켓 등 부대 행사도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아트마켓이면 이제 직독직해하면 예술 시장인데 네. 좀 설명해 주셔야겠어요. 아트마켓. 쉽게 표현하면 네. 연극축제다 보니까 연극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축제에서는 작년부터 이 연극 전용의 아트마켓을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연 관계되는 관계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축제라고 네. 해요. 여기서 이 아트마켓에서는 기획자들이 공연을 어디선가 사서 관람객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공연 관계자가 작품을 소개하고 일정 조율을 한다든지 계약까지 이뤄내는 일종의 만남의 장소가 필요한데 이 분들에게도 이렇게 질 좋은 작품을 한 자리에 모여서 한꺼번에 다 보고 또 실시간으로 시민들의 반응까지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아트마켓에는 참 많은 분들이 오고 가시는데요. 저도 이 자리에서 유명한 배우 한 분을 만나서 예.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궁금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배우 남경호입니다. 저는 고향이 이제 경북 문경이라는 곳인데 내 고향에서
이런 걸 한번 시도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밀양 연극촌 때문에 옛날부터 하게 됐어요. 이 밀양 연극촌 자체가 굉장히 그 시내에서 좀 동떨어진 곳에 있는데 그래도 상당히 많은 연극을 하는 사람과 그리고 연극을 좋아하는 팬들께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고무적이다. 제가 48년 동안 연기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배우가 힘든 만큼 관객이 즐겁고 배우가 흘린 땀방울의 숫자나 양만큼 관객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후배 배우들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 관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좋은 작품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실제로 이날 만나 뵀던 남경읍 배우 같은 경우는 제가 사전에 인터뷰 요청을 드린 게 아니라 네. 정말 야트마켓에서 지나가시는 길에 만나서 제가 붙잡고 네. 말씀을 한번 여쭤본 거였어요. 진짜로 본인의 공연을 팔고자 하는 예. 말씀 표현으로는 흑심이 있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밀양에서 이런 축제가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또 부러움을 갖고 계신다 이런 예.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 인터뷰를 해서 그런지 얼굴이 좀 약간 네. 붉은 모습이었는데 헐레벌떡 준비를 하셨나 봐요. 근데 이런 배우님들도 그렇고 공연 예술, 연극 같은 게 수도권 대비 우리 지역에서 보기가 더 편하진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데 이런 기대작들을 우리 지역에서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점을 여러분 꼭 좀 참고해 주시고. 근데 노 과장님이 이제 발로 떠서 갔다 왔는데 네. 일만 하다 온 거 아니에요? 아니죠. 밀양까지 갔는데 꽤 사실은 같은 경남 내에도 저한테는 좀 거리가 있었는데 연극 한 편 좀 재밌게 보고 와야겠다라는 기대감으로 즐겁게 네. 갔다가 연극 제대로 보고 왔습니다. 보고 오셨군요. 네. 예. 근데 이게 또 사실 연극 한 편만 보고 오기엔 아깝더라고요. 저는 그럼요.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편밖에 못 봤는데 정말 작정하고 오전부터 가서 보통 이제 3시에 연극이 먼저 시작이 되던데 3시부터 늦은 공연은 9시까지 이어져요. 연극이 한 2시간 간격으로 이어지던데 연극 한 편 보고 중간에 또 시원하게 쉴 수 있는 공간까지 있습니다. 공간들이 굉장히 깔끔해요. 거기서 좀 쉬다가 또 밥도 먹고 밀양의 맛있는 음식들도 먹고 또다시 연극 한 편 보고 한 3개 정도는 연달아 보는 것도 이번 무더위를 하루 안에 정말 즐겁고 알차게 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밀양 공연 예술축제 누리집으로 들어가시면 자세한 공연 일정과 연극에 대한 소개글까지 모두 보실 수 있거든요. 친절하게 있군요. 네. 예. 제가 다녀온 지난 24일에는 대학 극전 프로그램 그리고 또 지역 초청작, 공모사업 선정작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저는 이 부산 보수동의 책방 골목을 소재로 그렇죠. 한 예. 책방직이라는 연극을 봤습니다. 아하. 이 연극에는 이 밀양 공연 예술축제 홍보대사 중 한 분인 이유준 배우가 출연을 해서 또 많은 분들의 기대를 모은 작품이었는데요. 저와 함께 이 연극을 보고 나온 시민들에게 또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연극을 함께 보신 그 소감 그리고 축제에 함께하고 있는 소감도 물어봤는데요. 영상을 통해 함께 보시죠. 공연 너무 감동적이고 재밌게 잘 봤어요. 어쨌든 젊은 시절부터 노년 시기까지 그 변화의 과정들이 감정을 되게 섬세하게 표현하신 것 같아서 저도 마지막에 약간 울컥하더라고요. 같이 울었던 것 같아요. 네네. 개인적으로 밀양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행사 보러 왔었는데 올해도 와서 너무 좋았고 축제 기간 기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밀양에 이런 공간이 있는지 몰랐는데 깔끔하게 잘 돼서 생각보다 좀 놀랬어요. 주변에 밖에 경치도 산이랑 논이 이렇게 어우러져가지고 엄청 이쁘고 그냥 건물도 엄청 깨끗하고 이렇게 아기자기한 공간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밖에 보니까 둔 앞에 야외 공연장까지 돼 있더라고요. 그것도 밀양에서 이렇게 공연 주최해주고 하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느낌. 밀양이 물 좋고 공기 좋고 살기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놀러 오세요. 네, 연극도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긴 한데 주변 경관이 참 좋나 봐요. 네, 맞아요. 그리고 공간도 깨끗하다 이런 인터뷰도 있었는데 그 밀양 아리나에서 열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밀양 원래 연극촌이었어요? 맞습니다. 밀양 연극촌에서 현재 밀양 아리나로 이름을 바꿨고요. 이곳에서 공연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이나 체험 등이 가능한 열린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예. 이번 축제 기간 동안에도 이 공간에서 다양한 전시, 체험 그리고 연극과 연극 사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하는데요. 자세한 얘기 이준욱 밀양문화관광재단 교육전시팀 PD에게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전에 이제 월산 초등학교였던 곳을 저희가 그 문화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공간이고요. 선벽극장을 필두로 해서 공연장이 여러 개 이제 밀집되어 있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중에 그 밀양 풍부예술터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 교육 전용 시설로 지난 2023년 11월에 개관을 한 문화예술 교육 전용 공간입니다. 그래서 시민분들께서 이제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좀 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저희 꿈꾸는 극장도 같이 이렇게 연계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공연 분야에 좀 특화된 문화예술 교육 전용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축제 기간 중에는 시원한 이제 휴게 공간 겸해서 이렇게 전시를 꾸리고 있고, 저희가 스스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글을 쓰다, 마음을 쓰다, 꿈을 쓰다라는 주제로 이제 필사 직접 써보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날로그적인 감수성을 좀 되새기고자 그 좋은 글귀를 따라 적으신 것들을 실제로 벽면에 부착해서 전시도 하고 있고. 13. 네. 밀양 공연 예술축제가 앞으로 더 인기가 많아질 것 같고 좀 설레는 포인트가 더 늘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매진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네, 들었어요. 맞습니다. 어떡합니까? 제가 누구보다 일찍 이 누리집에 들어가서 공연을 좀 신청하려고 본 사람이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예. 공연 전주부터 매진된 공연들이 꽤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인기가 13번이나 확인해 많다고요? 보셨나 봐요. 13. 예, 누르셨나 봐요. 계속. 맞습니다. 예, 예. 13번 정도 제가 그만큼 자주 들어가서 확인을 했었는데 매진된 공연이 상당히 많았고요. 24일 날 봤던 책방지기 스프레이도 매진이 됐었고, 잠시 후 개막작으로 만날 수 있는 26일 공연 에쿠스 이 작품도 매진이었고, 예. 총 10개 연극이 벌써 다 매진됐습니다. 아까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또 연극 하나가 더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아이고. 지금 만나러 갑니다. 잠시 후 저희 CP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네. 이것도 역시 매진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볼 수 있는 좋은 작품들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연극 관람하실 분들은 조금은 더 서두르시는 게 좋을 예. 것 같습니다. 지금 만나러 못 갈 수도 네, 있으니까. 지금 내려갑니다. 예. 네, 지금 네,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입니까? 현재 예. 표가 모두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 축제에 전국에서 14,000여 명이 다녀갔다고 해요. 올해도 작년만큼 이 밀양시에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한여름밤의 꿈과 감동을 선사할 뜨거운 열정의 무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의 일상이 연극이 될 수 있는 그런 예. 순간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뭐 여행 어디 갈까 하는 분들에게 분명 참고가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난 물이 좋다, 조금 더 액티비티하게 한번 즐기고 싶다 하는 분들은 다음 소식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합천군이 8월 2일부터 8월 6일까지 정량 레포츠 공원 환강변에서 2024 합천 바캉스 축제를 개최합니다. 예. 합천 바캉스 축제는 1995년부터 현재까지 29년 동안 여름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합천이 물이 많은 곳으로 아주 유명한 만큼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축제 기간 동안 한여름 더위를 식혀줄 수 있는 어린이 워터풀장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운영되고요. 워터풀장 이외에도 아이들의 놀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풍선으로 아이들을 홀려버릴 이 예. 버블 매직쇼, 그리고 바람개비, 종이모자, 부채, 비치볼 만들기 같은 체험거리도 많은데요. 대부분 어린이 체험 무료로 진행한다고 해요. 예, 그리고 앞서 물이 유명하다 하셨는데 네. 합천하면 물이고, 물이면 또 바로 한강이 떠오릅니다. 맞습니다. 그 한강의 캠핑장도 그렇고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알고 계시네요. 예. 합천 바캉스 축제가 열리는 정량 레포츠 공원에는 오토 캠핑장이 있어요. 한강의 전망과 이 공원 야경이 멋져서 캠핑족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는데요. 123면 규모로 예약 사이트를 통해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열대야를 날려줄 핫한 댄스 파티, EDM 워터밤 공연까지 이 축제 기간 동안 매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펼쳐진다고 하니까요. 예. 또 재밌게 즐기다 오실 수 있겠습니다. 합천이 또 들썩들썩 하겠군요. 그리고 밀양도 앞서 노민주 리포터가 있는 곳에서 거리가 있는 지역이라고 했습니다만, 합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북과 거의 맞닿아 있기 네. 때문에 더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캉스 축제만 또 즐기고 오기에는
이게 또 아쉬움이 남아요. 더 없습니까? 이렇게도 아쉬워하실 것 같아서 노과장이 조금 더 준비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꼼꼼하시네요. 네. 예. 바캉스 축제가 열리는 이 정량 레포츠 공원에서 걸어서 한 5분 정도 거리로 가시면 정량 늪 생태공원 학습관이 있습니다. 또 차로 한 10분 정도 거리로는 경상남도 안전체험관이 있는데요. 여기는 또 아이들 교육 장소로도 적합한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로 한 20분 정도만 더 나가시면요. 국내 최고의 시대 오프 세트장이죠. 합천 영상 테마파크와 청와대 세트장까지 있으니까요. 이곳에는요. 최근에 또 돌풍이라는 드라마 촬영을 했다고 해요. 맞습니다. 설경구 김희애 씨 나온. 네. 예. 그리고 또 합천호 해양 관광지 내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물놀이장도 있고요. 경비행기를 체험하는 에어랜드, 또 합천 항공스쿨까지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합천 운석 충돌구가 보이는 대암산에서 패러글라이딩을 즐길 수 있는 이 코스까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운 여름에는 스릴을 또 선호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패러글라이딩 제격일 것 같고, 그런데 이것도 부족하다. 나는 스릴 넘어서 그 오싹한 맛이 필요하다 하는 분들에게 또 소식이 있죠. 여름과 스릴, 오싹함을 기대하시는 분들 이곳으로 꼭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이곳을 가고자 하고 계신데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합천 영상 테마파크에서 2024 고스트파크 어웨이크 축제가 열립니다. 합천에서 열리는 호러 축제가 2019년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됐다가 이번에 리뉴얼돼서 방문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요. 5년 만에 재개장하는 만큼 준비를 좀 더 단단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포스터도 굉장히 잘 해놨네요. 네, 또 워낙 많은 분들이 찾다 보니까 대기 시간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코인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해요. 일정 코인을 획득해야지만 메인 콘텐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고요. 또 체험 공간 대기열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콘텐츠를 즐기고 메인 콘텐츠로 올 수 있도록 휴대전화 알림 시스템까지 운영할 예정이라고 해요. 고스트파크 어웨이크 축제 오후 7시에 손님 맞이를 시작으로 11시까지 야간에 운영이 됩니다. 네. 이번 여름부터는 전설의 고향이 아마 합천군이 될 것 같습니다. 직송뉴스 노과장과 함께 했고요. 저희는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노민주 리포터는 파리올림픽 끝나고 뵙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2주 뒤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